안녕하세요. 리치 부동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리치 부동산 지킴이 아나운서 이연아고요. 오늘도 역시나 그 이태훈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요즘 아파트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좀 요즘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파트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교육도 주변에 좋고 뭐 교통도 좋으면 좋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시지만 좀 세세하게 소장님께서 왜 그렇게 올라가는지 입지 조건들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라는 것 좀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 버튼까지도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더 플러스 TV의 이태훈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설명드린 거 네, 맞나요? 오프닝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들이 음, 가격이 좀 계속 오르고 있고 뭐 주춤을 하더라도 네, 그래도 진짜 입지가 좋은 이 정말 정말 그 금싸라기. 보물들 금싸라기 네, 이런 아파트들은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좋은지 뭐 교육 좋고 뭐 교통 좋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조금 네,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알면 더 도움이 될 것 네, 같거든요. 네, 자세하게 좀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 네. 수요를 부르는 최상급의 입지 기준을 제가 좀 오늘 가지고 오, 왔습니다. 최상급의 입지 네, 기준. 네. 그래서 우리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는데요. 네. 그게 뭐 지하철이 거의 안 닿는 지역이 없어요, 요즘에는. 맞죠? 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역세권에 분류가 돼서 어떤 역세권 아파트라고 해도 뭐 집값이 뭐 천지 차이잖아요. 그럼요. 네, 이제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지하철열이 있더라도 우리가 3대 업무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네, 저 알아요. 네, 광화문, 네, 여의도, 네, 강남. 네, 맞습니다. 맞을까요? 네, 그 세 개, 그러니까 3대 업무지구를 얼마만큼 빨리 어, 접근을 할 수 있느냐, 맞아. 그게 관건이거든요. 우리가 네. 서울에 살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일자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직장 그러면 네, 때문에. 출퇴근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래야지 이제 또 삶의 만족도가 좀 높아지기도 하고, 맞아요. 아니 뭐 서울 안에서도 뭐 지하철 타고 뭐 타고 해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걸릴 거면 얼마나 좀 삶의 질 힘들겠어요. 떨어져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동하다가 다 체력 진짜. 방진. 저 진짜 네, 네, 지하철, 대중교통 저 뚜벅이거든요. 네. 진짜 지하철 타면 이미 지금 벌써부터 체력 소모가 엄청나요. 엄청나죠. 네. 그리고 출퇴근 그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와, 그런데 저런 지옥철. 네, 업무지구로 가는 지하철들은 되게 빨리빨리 와요. 그쵸? 배차 네, 간격이 배차 되게 간격도 짧아가지고. 짧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빨리빨리 또 실어서 나르다 보니 또 그런 쪽에서 좀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제 3대 업무 지구를 얼마만큼 빨리 갈 수 있느냐, 그리고 한 번에 갈 수 있느냐, 그것들이 이제 최상의 입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어, 대기업이 또 주변에 있는지가 또 중요하거든요. 아, 이거는 수요를 부르는 거잖아요. 수요라는 게 뭐겠어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공급은 뭐 아파트라든지 뭐 그런 거는 공급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와줘야지 여기가 아파트 가격도 오르기도 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전월세도 꾸준히 바뀌어야지 이제 매매 가격도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이 좀 더 활성화가 되느냐, 조금 덜 활성화가 음.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우리가 강남이라든지 네. 뭐 종로라든지 그다음에 여의도라든지 아파트 가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른 지역이랑 완전히 그러네요. 넘사벽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뭐 종로에 있는 아파트들은, 종로는 아파트가 많이 없더라도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어요. 왜? 너무 귀하다 보니까 거의 없어요. 종로라든지 뭐 이제 광화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좀 고풍스러운 경희궁 자이. 그런 데는 거의 저는 아파트값 거의 변동 없이 그냥 쭉 네. 가요, 그냥.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는 전세라든지 월세를 들어가려고 줄 서 있고. 예전에는 거기 청와대가 있을 때는 네. 거의 대부분의 거기 근처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데는 다 거기 관련된 아, 저기 그러겠다. 그런 네. 사람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집값 뭐 월세 뭐 그런 걱정 없이 다 전월세든 진짜 잘 됐거든요. 그러면 월세를 받으면 네. 월세가 점점 조금씩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가고, 아, 그쵸. 전세 가격도 조금씩 높아지면 매매가격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뭐 큰 관공서 그런 것들이
뭐 사람들이 뭐 우리가 뭐 분양할 때 보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관공서가 있다, 대기업이 있다 하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들이 괜히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그럼요. 지역. 그런 부분들이 수요를 부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2기 신도시하고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2기 신도시는 대부분 베드타운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요. 3기 신도시는 자족의 기능을 꼭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개발이 늦어지는 것도 있고 좀 그리고 또 지하철이라든지 전철이라든지 그런 것 광역 전철망들도 좀 확보를 한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시면 아 우리 동네는 왜 이러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좀 개발의 방향성 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건지도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아 우리가 나는 집 잘 산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집하고 회사랑 가까운 그 일자리가 좀 중요하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3기 신도시를 예를 들면 또 네. 어느 지역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기 어디야? 하남의 교산지구가 가장 또 핫했잖아요. 예, 교산지구도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 왕숙 거기도 지금 기업을 데리고 가는 지금 작업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3호선도 들어가고요. 어. 3호선 연장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9호선 연장인가 연결이 아마 이쪽 저쪽으로 네. 되고 그다음에 하남 그 교산지구가요. 저기 송파랑 바로 산 한번 딱 넘어가면 바로 예, 가까워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좀 메리트가 상당히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네, 곳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요즘에 생활 인프라가 좀 풍부한 곳인데요. 네. 네, 요즘에는 어떤 마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보면 옛날에는 그냥 물건을 단순히 산 조건이었거든요. 뭐 네. 장을 본다. 뭐 그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그런데 뭐 먹거리뿐만 아니라 즐길 거리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는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곳일수록 그런 것이 뭐 트레이더스라든지 뭐 코스트코가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 네, 그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조금 한번 잘 보시면 아파트 가격이 저런 데는 좀 덜 빠지는구나. 한번 알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역시 네. 먹는 거나 생활하는 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게 좀 요즘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좀 지하철을 이용해 가지고 3대 네. 업무직으로 얼마만큼 빨리 접근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첫 번째. 그다음에 직주 근접의 일자리. 네, 그게 두 대기업이면 번째. 가장 아. 좋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다음에 뭐 관공서가 들어오는 것도 무시 못 하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생활 인프라가 조금 풍부한 곳일수록 수요가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이 뭐 많이 그러니까 하락할 때 많이 떨어지지 않고요. 올라갈 땐 더 많이 올라가는 조건 중에 이런 조건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든든한 조건들인 그렇죠. 거죠. 네. 나의 백들인 거죠. 네. 네. 그리고 조금 아파트 가격이 그런 데에 빠지면은 또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사봐야겠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하방 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두 가지 기준이 또 늘어났어요. 백화점하고요, 복합 쇼핑몰인데요. 백화점은 그 동네에 어떤 그 그레이드가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는 백화점이 있어 없어가 맞죠. 네, 그리고 우리 동네 최근에 저기 신도림역에 네. 현대백화점 있는 거 아세요? 네. 거기 철수를 한다라는 얘기를 나왔을 때 지금 아마 동네 주민들이 그 반대하는 것들 되게 많이들 얘기해요. 거기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철수를 하겠다. 그런 조건이었는데 사람들은 거기 일자리보다는 여기 백화점이 있는 걸 또 선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백화점이 하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동네의 어떤 삶의 질을 또 그리고 그 동네의 어떤 그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것이 조금 갖춰진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 쇼핑몰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스타필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즐길거리라든지 놀거리 그리고 뭐 볼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스타필드를 한번 가보면 진짜 아침에 오전에 뭐 장 보러 갔다가 차 세워놓고 뭐 돌아다니다 보면은 해가 금방 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저기 뭐야 키즈 카페뿐만 아니라 맞아, 뭐 맞아. 액티비티 하는 네, 것도 그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많고 하다 보니까 막 짚라인 타고 내려오고 뭐 그러니까요. 올라가고 뭐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좀 음. 젊은 사람들한테 네. 그리고 가장 큰 이슈인 것 그리고 같아요. 스타필드가 애견 동반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엄청 큰 개들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유롭게 다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런 조건들이 있는 게 화서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강남 접근이 가능한 뭐 전철이 있고요. 그다음에 쇼핑센터가 동시에 들어온다면 화서역에 프로지오 브리시엘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이게 주상복합이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신분당선 이제 예정이 이제 연장 예정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강남까지 슉 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강남까지 한 30분도 안 돼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너무 좋네. 여기 화서역 그 프로지오 브리시엘이 2023년 9월에 입주했어요. 아, 한 1년 전에 입주를 네.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수원 스타필드도 최근에 이제 개장을 했었고 그랬을 당시에 이제 분양가가 6억 8천대였어요, 여기가. 네네. 네. 근데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고 나다 보니까 야. 12억 5천까지 올라갔거든요. 진짜 1년 만에 거의 2배인 거잖아요. 그렇죠. 1년 만에 2배. 와, 이 정도면은 이런 떡상이 어딨나?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죠? 너무 너무 진짜 대박인 네. 거죠, 이거. 네. 뭐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와. 그런 분들 뭐 12억 가지고 우린 전세도 못 살아 할 수 있지만 와. 우리 수원에서는 12억 5천이면 저기가 대장일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저게 기준이 되겠죠. 네. 아, 우리 화서역, 수원역 주변으로는 뭐 권성구라든지 장안구 쪽에서는 내가 대장이야. 날 따르라. 내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고 내가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네네. 그런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2억 5천이면 엄청 와, 이거 비트코인 해도 이렇게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최근에 또 12억이라고 하면 되게 메리트 있는 가격이 뭐냐면 요즘에는 고가 아파트가 예전에는 9억이었는데 이제 9억이면은 보금자리 특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제 처음 집장만 할 때 이제 9억까지 이제 대출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2021년인가 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이제 12억까지 그 양도세가 비과세니까 이분들은 이제 한 5억이 와. 그러니까 5천만 원 깎아주면은 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거죠.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네요. 네, 진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양을 잡아야 하는지를 한번 똑같은 거죠. 네. 내 집을 마련할 때는 요즘에는 이제 네. 대출이 이제 잔금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힘든데 분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양도 그렇고 내 집 장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얼만큼 빠른 출퇴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기업이라든지 뭐 관공서라든지 그런 입주할 수 있는 뭐 그런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쇼핑몰을 갖추고 있는지가 요즘에 조금 관건이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딱 갖추고 있으면 네. 더 떨어질 건 또 없다. 그래서 저런 것들 딱 갖춰져 있으면 네. 전월세 수요는 꾸준히 있고 그러면 집이 덜 빠진다는 집값이 덜 빠진다라는 거예요. 네. 네. 남들은 뭐 몇 억씩 푹푹 떨어지는데 여기는 그래도 딱 하방 경직이 딱 있다 보면 올라갈 일만 또 버티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매 수요가 좀 늘어날 지역을 내가 뭐 선점을 하시든지 네. 아니면 좀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저런 조건들을 좀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확인하시고 뭐 분양이든 매매든 조금 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네. 좀 이런 것들을 잘 네. 갖추고 있는 지역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네. 뭐 잠실이라든지 강남도 있지만 네. 좀 소장님께서 이 지역이 진짜 네. 이래서 더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라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지역일까요? 우리가 저번에 한번 네. 봤던 지역인데요. 네, 역시. 광운대 역세권인데요. 네. 여기가 우리가 저번에 얘기 드렸을 때 여기 로또 분양도 아니고 안전마진도 없고 세상에 노원구에 14억짜리 아파트라니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나눴었는데 야 이거 어저께 특별 공급을 했었거든요. 예, 25일에 특별 공급을 했는데 네. 야 여기 대박이 나버렸더라고요. 와, 네. 다들 그래도 진짜 갈망하고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게 뭐냐면 노원구에 14억짜리 아파트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걸 생김으로 이게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미미산부터 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네. 사람들한텐 어떤 하나의 어떤 되게 큰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노원구 사시는 분들도 이제 갈아타고는 싶은데 뭐 이렇게
새 집이 없잖아. 그리고 가격이 비슷할 것 같은 비슷한데 입주도 다 비슷하고 네. 딱히 뭔가를 이사를 할 원동력이 없었는데 여기는 내가 당첨이 되면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하는 메리트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게 뭐 현대 아이파크가 여기에 본사를 이전한다라는 이전한다. 것도 큰 거고, 대기업이 생겼네요. 네, 대기업이 생긴 네. 거고, 그다음에 광운대 역세권이 GTX C 라인이 생겨서 삼성역까지 바로 10분이면 간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현대 아이파크 몰이 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 쇼핑몰이 또 따라 들어오는 것도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그때 호텔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5성급 호텔이 들어왔는데 네. 거기에 메리어트가 예, 5성급 들어온다라고 메리어트가.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예전까지 뭐 터만 있었을 때만 해도 야, 이 뭐 되겠어? 여기에 14억짜리 분양하면 되겠어라고 했지만 사람들의 이렇게 수요가 있으니 오늘이거든요. 26일 날 네. 일반 분양. 네. 일반 분양이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이제 그 청약률이 나오면 다들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봐드리면은요. 여기 이제 광운대역에 이제 GTX C 라인이 만들어진다라는 네. 게 저희 가장 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석계역하고 태릉 입구역을 한번 보면은 까만색으로 줄이 네. 그어져 6호선.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네. 사이에 월릉 IC가 있어요. 아. 네, 월릉 IC에서 그러니까 동부간선로가 저기서 이제 내려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동부간선로가 차가 엄청 막히는 거 아시죠? 맞아요. 네, 저기 지하화로 아마 강남까지 연결하는 게 29년도에 만들어질 거고 여기 아이파크 몰 그러니까 현대 그 서울원 아이파크 역시도 28년도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시간에 맞춰 가지고 강남하고에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네. 왜냐하면 노원구가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뭐 어떤 좀 가격이 쉽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접근하기는 쉬운데 네. 또 이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만 있는 거지 뭐 거기 아파트 가격이 막 활성화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게 가장 부족했던 것들이 강남하고 접근성이 되게 부족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GTX C하고 아까 전에 그 지하화가 아마 여기가 좀 활성화되는 좀 신호탄이 저는 그게 될 것 29년. 같습니다. 네. 네. 진짜 28년과 29년에 딱 완성이 되면 네. 뭐 강남까지 쉽게 왔다 쉽게 갔다 갈수 있죠. 하니까 강북이 더 막 살아날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네요. 노원구에서 저희 광운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그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 미미삼이든 재건축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쪽 지역에 조금 더 네. 관심이 있고 좀 애정이 가는 게 네. 광운대 GTS-C 노선 그 착공식을 네. 제가 진행을 했었고 그렇죠. 광운대 역세권 그 개발 사업 부지에 대한 네. 이제 또 그 네. 관련된 또 네. 행사를 또 제가 진행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도봉구 아나운서로 되게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네. 5년 넘게 있다 보니까 동부간선 지화에 대해서 청장님이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고 네. 지역 주민으로서 정말 네. 잘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진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과정이라서 더 그쵸. 기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예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눈에 네.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돈이 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 광운대 역세권에 몇만 평? 자꾸 이렇게 쪽지 시험처럼 4만 5천 평. 4만 5천 평. 네. 네. 사업비는 그게 4조 5천억. 맞아요. 4만 5천 평? 네. 4조 5천억? 네, 네. 아 그래요? 네. 4545네요. 네. 그래서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그만큼 돈을 써서 네. 저 부지를 사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잘 짓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왜 그런 빌라라든지 뭐 내 그 건물을 지을 때 있잖아요. 주인이 거기서 산다. 내가 살 집을 짓는다. 그럼 얼마나 그런 더 개념인 애정을 거죠. 또 쏟으면서. 그럼요. 그 얼마나 잘 짓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지 않나. 약간 생각이 진짜 듭니다. 신뢰도가 더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좋네요. 그러니까 뭐 팔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본사를 운영하겠다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GTX C가 있잖아요. 재밌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역하고 연결되죠. 네. 삼성역에 그 GBC의 현대자동차 그룹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게 들어오는데 저기 10분 걸린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 삼성역 그 현대자동차 GBC의 계열사가 몇 개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계열사까지 있네요. 네. 몇 개일까요? 30개. 30개요? 네. 아, 30개 어마무시하네요. 계열사가 GBC 그 두 개 동에 들어오고요. 거기에 회사원 우리가 종업원수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몇 명인 줄 아세요? 삼성역의 그 GBC에 15,000명이거든요. 30개 계열사 직원 수만 15,000명이래요. 얼마나 폭발적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본사 직원들인 거잖아요. 네. 계열사랑 본사 직원들인데 거기에 협력 업체들 따라 들어온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진짜 파이가 엄청 커지네요. 그렇죠. 아. 근데 그 직원들은 일은 거기 할 수 있지만 집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삼성역하고 가까운 쪽 한 번에 올 수 있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시자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GTX C 라인하고 A 라인에 있는 게 삼성역으로 오거든요. 그 두 개가. 그래서 아마 관심을 조금 가지시면 좀 그렇다고 또 너무 멀면 좀 그렇지만 같은 서울권 안에 좀 저런 부분들을 좀 아시면 아마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을 좀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어떤 걸 사놓으면은 좀 네. 괜찮겠다라는 것도 한번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노원에서 강남까지 10분 걸린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동부 간선을 지하 도로를 이제 첫 삽을 떴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월릉 IC가 네 석계역하고 태릉 입구역 중간에 있는 뭐 저기에 있거든요. 월릉 네네. IC가 그러면 저기를 타고 강남까지 들어가는데 10분 만에 간다라고 하면 엄청 가까운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기 마찬가지인 게 아까 전에 현대 아이파크 모레 그러니까 현대 아이파크의 본사 직원들도 업무차 저 삼성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GTX를 타고 가도 되고 차를 가져가도 한 10분이면 가면은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용산에 있잖아요. 신용산역에 네. 현대 아이파크가 있는데 제가 사무실이 선릉이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여기를 차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러니까 선릉역에서 여기 용산역까지 오는데 45분. 차로. 가는 데는 몇 1시간 반. 시였어요? 딱 그 시간도 2시 정도에 나왔었거든요. 아. 오는데 도착하니까 한 2시 반? 2시 40분이 넘었거든요. 네. 전자랜드에 제가 뭐 좀 맡길 게 있어가지고 바로 찾아가야 되니까 제가 왔는데 2시 40분이 넘게 도착했다가 거기서 한 30분 일 보고 이제 3시 반 넘어서 가는데 네. 사무실 도착하니까 5시 반, 5시 넘었던데요. 그러니까 그 입장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삼성역은 저보다 한 코스 더 뒤인데 지하철 타고 가면 거의 한 40분 넘게 걸리거든요. 여기도. 근데 여기 광운대에서 GTX 타고 슝 가면은 10분 만에 가면 업무 보기도 좋고 네. 또 그 삼성역이랑 그 현대 그 GBC랑 그 지하화 용동대로를 지하화해서 다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거거든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 앞으로 뭐 삼성역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저기서는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제가 문득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진짜 노원까지 언제 가가 아니라 그냥 진짜 부담 없이 확 갔다 올 수 있는 그럼요. 것 같아요. 네. 뭐 교통비가 좀 통행료가 한 2,500원 정도 들어간다라는 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시간을 줄이는 건 그 정도 우리가 돈 뭐 5,000원 정도야 지불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전 구간 지상철도를 지하를 하려고 다들 네. 많이들 해요.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게 지금 한 달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네. 10월 23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호재가 생긴 거예요. 광운대도 그러니까 물류 부지만 이렇게 현대 아이파크가 건물을 짓는 거지 철도 부지가 그대로 있는 거 남겨두는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저기도 지하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네. 좋아지죠. 그럼 지하에서 약간 통로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저기 개발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요. 열리단길 마포에 있는 그런 식으로도 만들고 그리고 그 역사가 있는 데는 그 땅을 이제 매각을 해서
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이제 철길 같은 거 이제 지상에 남아 있는 철길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들은 연리단길처럼 해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되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확실히 역세권 땅값이 비싸긴 비싼가 봐요.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뭐 한 120%니까 한 20% 정도는 남는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네. 좀 지상에 있는 철도를 다 지화한다는 건 되게 네. 좋은 거잖아요. 그래도 네, 위에 네. 땅들 좀 쓸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 과정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또 사업비가 많이 들 거니까 이게 그쵸. 과연 이 괜히 낭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남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좀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 사업비가 한 25조 6천억인데요. 네. 그 위에 있는 땅을 개발을 해가지고 네. 하는 게 31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남는 사업을 이제 생각은 좀 괜찮죠. 뭐. 그러니까요. 네, 그 네, 네. 위에 땅에서 이제 또 개발돼서 거기서 사업비가 더 올라가니까 그렇죠. 또 네. 사업을 막 돈을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역시.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도 좀 보기 안 좋은 수도 맞아요. 있거든요. 그쵸, 되게 그것 복잡하기도 때문에 하고 막혀 있는 도로들이 네,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 조금 이제 안 좋았던 것들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내 주변들이 자꾸 좋아지는 네. 그런 거니까 앞으로 이제 또 좋아질 거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아이파크 분양가가 전에 우리가 한번 했을 때는요 안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가 이제 한 4천 플러스 평당 4천 플러스 맞아요. 알파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거의 뭐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84 타입이 672호인데요. 12억에서 한 14억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84 타입 이하는 이제 가점하고 추첨제가 있지만 84 타입 이상들 우리가 91부터는 이제 100% 추첨이다 보니 네 조금 이제 뭐 가점이 낮더라도 아마 청약을 넣으신 분들은 아마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최고가 이제 1794대 1 나왔고요. 근데 진짜 강북구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이제 정말 강북- 이 정도로 네. 뜨거운 열기를 보여줄 줄이야. 그럼요. 그래서 강북권에서는 새 기록을 썼다고 아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평균 경쟁률은 15대 1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특공에 7,388명이 몰렸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죠. 와. 네. 그리고 모델하우스도 아마 8,000명 이틀간 하는데 한 그래요? 8,000명 넘게 모였다라고 네, 하니까 네. 엄청난 열기가 근데 있었던 거죠. 진짜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네. 저도 거기서 오랫동안 일을 네. 했던 사람으로서 주민으로서 얼마나 다들 기다리고 계셨을까. 그렇죠. 얼마나 강북에 이런 곳이 생긴다니 얼마나 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아마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호탄으로 네, 노원구 그다음에 도봉구가 조금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감격스럽네요. 이렇게 네. 다들 이렇게 관심 있게 본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당첨이 되시면 12월 4일 날 발표가 나고요. 오. 그다음에 계약은 이제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네.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아마 많이들 넣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강원대 역세권이 이렇게 좋은 호재거리가 있었구나. 저번에 이제 놓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니까 상당히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화서역에 그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 역시도 처음에는 되게 비싼 분양가였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진짜 이런 호재들이 있었기 그쵸. 때문에 역시나 좀 비쌌을 만한 이유가 다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부동산의 뭐 격언 뭐 그런 게 있는데요. 오. 그 분양이 그래요. 분양할 때 이제 뭐 좀 입지가 좋고 그런 부분에는 지금 살 때가 가장 쌀 때다라는 얘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조금 입지가 좋고 뭐 되는 데는 이제 내가 당첨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피가 붙기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막 이렇게 강남이라든지 뭐 잠실 진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비싼 동네들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이외에도 지금 개발되고 있는 호재가 계속 있는 광운대 쪽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이 제일 싼 시기일 수 있다. 분양 그래요. 말씀하셨으니까. 또 분양 진짜 이렇게 특공을 다 노려보시고 이렇게 네.
분양가를 노려보신 분들도 많으신 만큼 여러분들도 이쪽으로 좀 투자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쪽으로 시선을 또 돌려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좀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켜주고 좀 하방을 지지해주는 조건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좀 많이 배웠던 것 네. 같아요. 저도 한번 다시 아파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보시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점도 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때 반영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소영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